야구에서의 100마일 강속구는 투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투수는 그런 빠른 공 하나 없이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바로 교수님이라 불린 제구의 마술사 그렉 매덕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겐 두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타자의 심리를 꿰뚫는 교수님, 그리고 마운드 위에서 누구보다 독하게 승부하는 매드독이죠. 이 극단적인 두 이미지가 어떻게 한 투수 안에서 공존하며 전설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덕스는 1966년 텍사스주 산 안젤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군이었던 아버지는 매덕스가 5살 때부터 야구 기본기를 가르쳤는데요. 이때부터 빠른 공보다는 정확한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하다는 피칭의 철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교 시절 매덕스는 사실 돋보이는 체격은 아니었습니다. 183cm에 77kg. 스카우터들은 그의 왜소한 체격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죠. 하지만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트 더그 맵스만은 그의 남다른 야구 지능을 알아보고 2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합니다. 매덕스는 1986년 9월 20세의 어린 나이로 시카고 컵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릅니다. 당시 리그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죠. 첫 경기에서는 패전의 쓴맛을 봤지만 그의 영리한 투구는 곧 시카고 팬들을 매료시키기 시작합니다. 데뷔 초기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뛰던 친형 마이크 매덕스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신인 형제 투수 선발 맞대결이었는데요. 여기서 동생 그렉은 형을 상대로 기분 좋은 완투승을 거둡니다. 모든 전설이 그랬듯 매덕스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1987년 첫 풀타임 시즌에도 그는 14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남깁니다. 제구는 흔들렸고 평균 자책점은 5점대를 훌쩍 넘겼죠. 마이너리그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딕폴 투수 코치가 결정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모든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정교하게 공을 던져 맞춰 잡는 데 집중해라. 이 조언은 매덕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맞춰 잡는 예술가로 면모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매덕스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됩니다. 1988년 18승 8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되죠. 더 이상 흔들리는 유망주가 아닌 시카고 컵스의 확실한 에이스로 우뚝 선 것입니다. 1989년 매덕스는 19승을 올리며 컵스를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으로 이끕니다. 몬트리올 원정에서 우승을 확정짓던 그의 투구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죠. 비록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좌절했지만 매덕스 시대의 개막을 알린 시즌이었습니다. 그는 공만 잘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1990년 매덕스는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투구 후 즉시 수비 자세로 전환하는 그의 능력은 마운드 위의 제5의 내야수라 불리기에 충분했죠. 이것은 전설적인 18회 수상의 시작이었습니다. 1991년 매덕스는 처음으로 리그 최다인 263이닝을 소화하며 철안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효율적인 투구수 관리가 빛을 발했던 결과였죠. 그는 이후 5년 연속 리그 이닝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드디어 1992년 매덕스는 20승 고지에 오르며 생애 첫 사이 영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2.18의 평균 자책점은 리그를 압도했고 야구 전문가들이 뽑은 승리 기여도에서도 전체 1위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정상에 선 매덕스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친정팀 컵스와의 협상은 순탄치 않았죠. 금액 차이와 구단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매덕스는 결국 정든 시카고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매덕스는 뉴욕 양키즈의 더 큰 제안을 거절하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손을 잡습니다. 5년 2,800만 달러. 훗날 이 계약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FA 영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애틀랜타에서 매덕스는 톰 그랜빈, 존 스몰츠라는 당대 최고의 투수들과 만납니다. 이 세 명이 구축한 빅3는 상대를 공포에 떨게 했고 매덕스가 머문 11년 동안 팀은 매년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황금기를 누립니다.
매덕스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 연속 사이영상을 휩쓰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는 나중에 랜디 존슨만이 타이를 이룬 기록으로 매덕스가 얼마나 독보적인 전성기를 구가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파업으로 단축된 1994년 그의 평균 자책점은 1.56이었습니다. 1968년 밥 깁슨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죠. 타자들의 타율보다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매덕스는 마운드 위에서 무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1955년은 매덕스 커리어의 정점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19승 2패, 9할이 넘는 승률로 팀을 이끌었고 마침내 클리브랜드를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자, 여기까지 매덕스의 성장과 화려한 전성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청년이 어떻게 지능적인 투구로 메이저리그를 정복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장에서는 그의 투수 비결인 교수님다운 역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기관 인사이드 엣지에 따르면 매덕스의 제구력은 일반 투수들보다 4표준 편차나 우수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타율로 치면 3할 6푼, 구속으로 치면 105마일을 던지는 것과 수학적으로 똑같은 가치입니다. 매덕스의 내구성은 완벽한 리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항상 4단계의 일정한 케이던스로 공을 던졌죠. 불필요한 힘을 빼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이 리듬 덕분에 그는 23년 동안 큰 부상 없이 마운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매덕스는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투구 중 머리가 좌우나 앞뒤로 1인치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죠. 이 덕분에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바늘구멍 같은 제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공을 던지는 방향으로 정확히 발을 뻗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던질 때는 바깥쪽으로, 몸쪽은 몸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정렬의 일관성이야말로 타자들을 속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매덕스의 주무기 투심은 현대 야구학의 솔기 전위 웨이크 현상을 완벽히 기용했습니다. 공의 실밥 위치를 조절해 공기 저항을 비대칭으로 만들었죠. 타자 바로 앞에서 공이 지저분하게 휘어지게 만든 비결입니다. 투심을 던질 때 매덕스는 중지 끝에 가장 강한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세한 손가락 끝의 압력 차이가 공에 독특한 회전을 걸었고 타자들은 평범한 패스트볼인 줄 알고 휘둘렀다가 빗맞는 땅볼을 양산하게 되었죠. 그의 체인지업은 약지의 힘으로 조절했습니다. 약지로 공을 긁어주며 속도를 줄였죠. 중요한 건 팔 스윙 속도는 직구와 100%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타자들은 똑같은 폼에 속아 타이밍을 완전히 뺏기고 말았습니다. 매덕스는 모든 공이 홈플레이트 5피트 앞까지 우유 기둥처럼 똑같이 보이게 던졌습니다. 직구, 체인지업, 커터가 같은 궤적으로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니 타자들은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효율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예 그의 이름을 딴 기록이 생겼습니다. 109도 안되는 공으로 9이닝 완봉승을 거두는 것을 매덕스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기록을 무려 13번이나 달성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997년 컵스전에서 그는 단 78개의 공으로 9이닝을 끝냈습니다. 한 이닝당 평균 8.6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타자가 초구부터 휘두르도록 유인해 경기를 순식간에 끝내버린 말 그대로 교수님의 초효율적 강의였습니다. 당대 최고 양키즈 타선도 매덕스에겐 무력했습니다. 84구 만에 9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죠. 볼넷은 단 하나도 없었고 탈삼진은 8개나 속간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단 2시간 9분. 관중들이 핫도그를 다 먹기도 전에 끝난 셈입니다. 매덕스는 볼넷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안타를 맞을지언정 타자를 걸어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는 232이닝을 던지며 고작 20개의 볼넷만 허용했습니다. 타자 입장에선 쉴 틈 없이 승부를 걸어오는 매덕스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투수 역사상 가장 많은 18번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공을 던지자마자 완벽한 수비로 변신했죠.
투수 직접 아웃 처리 546개로 역대 1위. 그에게 공을 보내는 건 곧 아웃을 의미했습니다. 매덕스를 상대로 번트를 대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는 투수가 유도한 병살타만 98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 범위가 워낙 넓고 판단이 빨라 상대팀의 모든 작전을 마운드 위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2004년에는 통산 300승, 2005년에는 3000 탈삼진을 달성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 두 기록을 동시에 가진 투수는 단 10명뿐입니다. 빠른 공 없이도 꾸준함과 정교함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볼넷 기술입니다. 300승과 3000 탈삼진을 달성한 투수 중 통산 볼넷이 1000개 미만인 투수는 매덕스가 유리합니다. 정확히 999개죠. 그의 제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설 사이영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연속 13승 이상을 기록한 것이죠. 매덕스는 단 한 시즌도 거르지 않고 20년 동안 팀의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내구성 또한 그의 위대한 실력이었습니다. 매덕스는 타자에게 스트라이크를 훔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공의 궤적을 교묘하게 비틀어 타자가 칠 수 없는 곳으로 공을 집어넣었죠. 구속이 아닌 심리전으로 타자를 압도한 진정한 고수였습니다. 1990년대 매덕스의 평균 자책점은 2.54였습니다. 강타자들이 질배했던 양머리 시대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 투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지배력을 통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덕스의 정교한 투구 메커니즘과 그가 남긴 경이로운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그의 위대함 느껴지시나요? 다음 장에는 그가 상대했던 당대 최고의 타자들과의 숨막히는 심리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런왕 베리 본즈도 매덕스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1994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매덕스는 본즈를 타율 1할 6푼대로 꽁꽁 묶었죠. 본즈가 가장 무서운 괴물이었던 시절 매덕스는 영리한 유인구로 그를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매덕스에게도 천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토니 귄이었죠. 매덕스는 모든 타자가 구속 변화에 무력하지만 오직 토니 귄만은 예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귄은 매덕스를 상대로 103번이나 만났지만 단 한 번의 삼진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타자 윌 클락이 매덕스의 입모양을 읽고 말로 홈런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큰 교훈을 얻은 매덕스는 이후 마운드에서 대화할 때 항상 글러브로 입을 가렸고 이는 오늘날 야구의 표준 에티켓이 되었습니다. 매덕스는 정규 시즌 때 일부러 제프 베겔에게 홈런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 포스트 시즌에서 다시 만날 때 베겔의 뇌에 잘못된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2달 뒤 매덕스는 그 공을 기다리던 베겔을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더가웃에 앉아있던 매덕스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타자는 스탯을 보니 다음 공은 1루 코치를 맞힐 것 같군. 소름 돋게도 다음 순간 타구는 정말로 1군 코치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타자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이 정도였습니다. 마운드 밖에서도 유쾌한 스타였습니다. 톰 글래빈과 함께 출연한 광고는 전설로 남았죠. 홈런 타자만 좋아하는 팬들에게 투수도 홈런을 칠 수 있다며 근육을 뽐내던 그의 모습은 야구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지적인 이미지와 달리 라커룸에서는 소문난 악동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신발에 몰래 소변을 보거나 깨끗한 옷에 오염물을 묻히는 등 엽기적인 장난을 즐겼죠. 긴장감 넘치는 시즌 중 동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그만의 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유산소 운동 모범을 보여달라고 하자 매덕스가 라커룸 중앙의 런닝머신에 올랐습니다. 단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알몸 상태였죠. 훈련장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됐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동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주차장에서도 그의 장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렌트카 뒷범퍼를 자기 차로 들이받아 떨어뜨리는 범퍼카 놀이를 즐겼죠.
피해자인 동료들도 결국 웃을 수밖에 없었던 매덕스만의 독특한 클럽하우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은퇴 후 2014년 매덕스는 97.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첫 투표에서 바로 통과된 것은 물론 역대급 높은 지지율이었죠. 메이저리그 역사가 그의 정교한 예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예의 전당 동판에 새길 모자에 아무 팀 로고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두 팀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두 구단 모두 매덕스의 등번호 31번을 영구 결번하며 예우를 다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야구 지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13년 WBC 미국 대표팀 코치를 맡았고 아들이 투수로 있는 대학 야구팀에서 무급 코치로 봉사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죠. 교수님의 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덕스는 오늘날 강속구 열풍에 휩싸인 젊은 투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구속은 드래프트 순위를 높여주지만 제구와 움직임은 당신을 마운드에 오래 머물게 해준다. 그가 21년간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그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귀와 귀 사이, 즉 뇌를 사용한 것입니다. 매덕스에게 야구는 단순한 투구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적인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그의 피칭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반고우가 그림 그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없겠지만 대신 그렉 매덕스의 투구를 보지 않았는가? 그의 피칭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355승, 3371탈삼진, 그리고 단 999개의 볼넷, 이 숫자들이 매덕스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영리하며 가장 꾸준했던 투수, 그는 숫자 그 이상의 가치를 야구에 남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90년대에 그가 보여준 마법 같은 투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매덕스는 우리에게 야구가 힘의 대결이 아닌 지혜와 정밀함의 예술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최근 현대야구 분석학이 발달하면서 매덕스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구사했던 기술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죠.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 그렉 매덕스의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칭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매덕스가 남긴 마지막 강의 내용입니다. 구속이 열광하는 오늘날에도 이 단순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자 매드독, 수비의 달인이자 장난꾸러기였던 인간 그렉 매덕스, 그의 정교한 제구라인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궤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야구 선수들의 성장 과정과 커리어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